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그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에서 이렇게 좋은 강연을 기획하여 주셔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소리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할까? 드립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괜찮으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의 장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아 미래 디자인 연구소 소장으로서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의 그 인문사회연구소 사업, 우리 디그니타스 연구소와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 도약교육연구소를 조금 살펴보니까는요, 이렇게 참 열심히 의미 있는 연구와 교육 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연구소가 가까이 있었구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는 이웃 대학인데 이렇게 모르고 소통도 안 하고 지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역의 대학이 지역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시너지를 내고 또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에게 공헌이 되는 양 대학, 양 연구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인류세 관련 강연 의뢰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과 연구자들께 어떤 강연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긴 제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인류세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생태 소양 이렇게 제목을 받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봤는데 인류세, 지속 가능, 디자인, 생태 소양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요. 이제 생태 문화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키워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이란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왜 디자인인가에 대해서 잠시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거를 상상하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디자인하고 또 제품도 디자인하고 또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시각 커뮤니케이션, 정보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멋있고 예쁘고 특이하고 또 아이디어도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디자인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변해온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리차드 부캐넌이라는 그 디자인 이론가가 만든 이론인데요. 초기에는 19세기에 이제 퍼스트 오더라고 해냈죠. 1차 순서에서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사인과 심볼과 프린트를 위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이라면 20세기에 들어서 세컨 오더에 보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품, 물건, 사물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다량 생산이 되면서 물건들이 양산되고 이제 멋있는 디자인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썰드 오더 보면 1980년대에 이제 그 컴퓨터가 나오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디자인은 뭔가 밑에 보면 머티리얼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손에 잡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멋있게 스타일링하고 이제 어떤 또 어떤 그 물건이나 또 컴퓨터 내에서 인터랙션을 편리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서드 오드가 2000년 이후로부터는 보다 이제 비물질적인 분야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경험한다. 이제 익스피리언스라는데 이제 UX 디자인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이제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인 것까지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이제 뭐 시스템 디자인해서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 에듀케이션, 가버먼트에서 모든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뭐 디자인의 영역이 뭐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색 동그라미 이제 3개 들어있는 거 보면 여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휴먼 밸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어떤 기술과 비즈니스와 인간, 그러니까 유저죠, 그렇죠? 소비자, 뭐 사용자들의 어떤 그 니즈, 필요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중간에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비즈니스와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는 것이 디자인이고 디자인이 핵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디자인 이노베이션에서 그러면 디자인을 했더니 뭔가 그 마켓시에서 물건이 잘 팔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디자인은 처음에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이 발달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자본주의 중심의 굿 디자인 마켓이 형성되면서 멋진 디자인을 만들고 또 비즈니스에 좋은 잘 팔리는 디자인,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육각형이 5가지 있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디자이너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나 해서 디자인 방법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디자인 사고 방법론들이 이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해서 공감과 정의와 아이디어화,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테스트, 요 5가지의 사이클을 돌아서 디자인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산업이나 경영 분야에도 적용하고 또 유럽에서는 영국 중심으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이 정말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제 막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는 이제 뭐 주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디자인 대학에서 만든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는 거의 디자인이 커버를 안 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디자인드 빌트 월드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인공물의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인공물의 세상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트랜지션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요. 전위 디자인.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디자인을 거쳐서 내추럴 월드는 이제 인공물의 세상이랑 자연물의 세상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아닌 모든 부분은 디자인이 커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디자인의 방법으로, 디자인 싱킹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로 풀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 사회적인 이슈들도 디자인 문제로 선정을 하고 이거를 디자인의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소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디자인의 방법으로 사회적인 이슈도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 포 소셜 이노베이션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많이 황폐화되고 못 쓰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왜 제가 이렇게 인류세 특강하는데 디자인의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디자인이 인공물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되었고 역할이 커졌고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디자인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과 아시아 미래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데시스 네트워크라고 유럽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데시스라는 것이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그래서 사회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유수의 디자인 대학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DSU 데시스 랩이라는 걸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을 한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요 위에 사진은 이제 감천 문화마을에서 이제 디자인 활동을 했던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구포 맥주,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데시스 네트워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그 DSU 데시스 랩의 그 활동 상황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단순히 앞에 가서 보신 그 예쁘고 멋진 물건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와 지역과 사회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그래서 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인데 이 작가가 에치엄 만친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디자인 사회 혁신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분이 데시스 네트워크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누구나 무언가를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 능력을 갖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디자이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 인류를 위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도 디자인해서 변화해 가야 된다. 이런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강연의 제목을 인류세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생태 소용이라고 잡았던 이유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태 소양을 갖춰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태 소양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요. 본 강의에서는 인류세를 살아가는 일상의 디자이너로서의 일반인에게 생태 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동양 전통의 생태주의적 자연관을 접목한 새로운 생태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생태 소양의 개념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생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기존의 근대 이후에 서구 위주의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동양 전통의 생태주의적인 자연관, 세계관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 소양의 기반이 되는 그 동양 전통의 생태 문화관,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인류세, 자본세, 생태세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여기서 왜 생태 디자인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생태 소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동서양의 자연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함으로 새로운 생태 문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실천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특강 시리즈 이름이 인류세 특강 시리즈를 이렇게 기획하셨는데, 인류세라는 것이 앤스로포신이라는 이제 용어죠. 새롭게 생긴 용어인데요. 앤스로포가 이제 휴먼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C는 이제 에포크, 시대, 세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Age of Man, 그래서 인류가 만든 세대라는, 인류가 만든 어떤 에포크, 세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지질 시대가 어떤 자연의 변화, 지질의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홀로세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이 스스로 만든 어떤 그 지질의 세대가 아니고 인간의 흔적이 너무나 강하고 크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지질의 세계를 구분하는 정말 재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세, 우리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맞이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폴 크루첸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논의가 된 것이 인류세라는 용어인데요.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이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활동과 생각이 지구의 역사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런 생태계 위기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세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자본주의라는 것이 또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이 인간과 생태와는 관련이 없이 개발 위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인류의 재앙을 낳았다. 이제 이런 것이 자본세라면 이러한 개념에 반해서 우리가 생태세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도시 생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레이첼 암스트롱이라는 디자인 이론가가 만든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태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제품,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적인 소양을 갖추고 생태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대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생태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 산업 디자인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다고 봤을 때 그 짧은 150년의 역사 동안 지구를 황폐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굿 디자인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엄청난 그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했고 지나친 물질 자원을 남용하게 됐죠. 그래서 지구 자원이 남용되고 환경이 황폐하고 생태는 파괴되고 경제적으로는 불균형이 되어서 이제 생태 중심의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을 원활하게 통합해야 된다 하고 그 링가 스튜어드 코인이라는 사람이 생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디자인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러한 디자인 양식은 생태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 디자인에서 중요한 그 이론이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cradle to cradle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 살다가 죽는 무덤까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선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선형적인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디자인은 요람에서 요람까지 돌고 도는 순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뭐 식물은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려서 씨가 나오고 땅에 또 떨어져서 썩어서 퇴비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서 또 이러한 사이클이 있죠. 이게 자연의 순환의 원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공물 디자인에도 적용이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 그 재생 디자인의 이게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런 순환 주기를 갖고 이런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서큘러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요. 요즘 서큘러 이코노미 얘기 많이 하죠. 순환 경제. 그래서 이제 경제가 돌아야 되듯이 이제 디자인도 자연의 순환 원리와 같이 이제 과거에는 물건이 만들어지면 폐기하면 끝이고 쓰레기로 남으면 끝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선형적인 무덤에서 아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요람에서 요람까지로 순환할 수 있는 그 재료를 선정하는 데부터 생산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해서 폐기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사이클을 폐기의 과정까지 계산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순환 디자인의 원리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그 미국의 아이디어라는 이제 뭐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도 서큘러 디자인 가이드, 뭐 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이제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엘렌 맥카서 파운데이션 이런 데서도 서큘러 디자인, 순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의 또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미미크리 디자인이라고 해서 생태 디자인 쪽에서 요즘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이오가 생명이죠. 그래서 미메시스는 모방, 흉내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그래서 생체 모방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 디자인은 그 150여 년의 역사 동안 지구를 다 망가뜨렸는데 지구는 수억 년 동안 지속 가능한 형태를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자연의 구조는 어떻고 자연의 원리는 어떤 건지, 메커니즘은 어떤지,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디자인에 이제 적용하자, 모방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바이오 미미크리 디자인의 이제 컨셉인데요. 뭐 여기 그림 보면 이제 그 거북목 그 생선 물고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물고기들이 대부분 유선형이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따서 자동차도 만들고 밑에 그 신칸센 그 고속철도 저기 일본에 거기는 이제 딱총새 부리가 굉장히 이제 날렵하면서 공기 저항도 덜 받는 형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디자인을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객고 테이프 그래서 이제 그 도마뱀 손바닥이 발바닥이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서 뭐 아무데나 붙어서 잘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돈 따서 이제 객고 테이프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도 활용하고 물건이나 뭐 다양한 그 옷감 같은 것도 많이 응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생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생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자인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리고 이제 환경 친환경 하자 하고 구호만 외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에콜로지컬 리터러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문장을 쓰려면 문자를 배우고 글자를 배워야지 그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멋있는 창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태적인 문해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맹인이에요. 문맹인이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다면 생태 문맹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태 문맹에서 벗어나서 생태 소양을 배우고 생태 문해력을 갖추어서 그것이 기반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환경
환경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디자인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생태적인 소양의 학습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소양은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일단 이해하고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소양이라는 용어는 그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이 생태 소양이란 에콜로지컬 리터러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생태적 소양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계와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개발의 토대가 되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생태적 소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방식과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아래 네모칸에 보면 이 책에서 데이비드 오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생태적 소양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웰빙과 궁극적인 생존, 이것이 자연의 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서구에서의 근대 과학은 자연의 힘에 대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복을 대상을 하고 인간이 도구로서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큰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위기의 범위와 속도를 이해하고 지구와 그 생태계의 치명적인 신호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가 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실용주의가 참여적인 접근법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인데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구현하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awareness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게 인식이에요. 인지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derstand,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액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3단계예요. 그래서 awareness, 그 다음에 understand, 그 다음에는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이해는 더 낮고, 그러니까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태 소양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 교육의 목표가 이제 3가지로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태에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릴 때부터 감수성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과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이러한 감수성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하지 않고 둔화되어 있어서 자연을 대하는 세계관에 있어서 이제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생태 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세계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잠시 설명을 해놨는데 생태적인 감수성이란 자연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연에 대한 감정이입적 시각을 가지는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생태 중심적 태도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 단순한 탐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이 생태 소양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대전제고 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서양의 자연관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빅딜인가? 서양에서는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리차드 니스벳이 쓴 책이 있어요, 그죠? 그 생각의 지도죠. 예, 그 지오그라피 오브 소트인 것 같아요. 한국 말로는 생각의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동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유형이 다르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양 사람들은 종합을 하려고 한다. 서양은 분석하려고 한다. 서양은 계속 자르고 자르고 분절하고 해서 뭐 원자까지 내려가도록 분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하고 유형을 만들고. 그래서 근대 학문, 근대 과학이 전부 분절 학문이 발달한 이유가 분석하는 서양의 기초였기 때문이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육아와 도가 사상을 근원으로 해서 유학적인 인간 중심주의, 인을 이제 중심을 하고요. 또 유기체론, 그래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론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만물이 일체다. 이제 뭐 이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생태학적 세계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서양 중심의 그 교육 체계를 받으면서 생각이 서구화가 많이 되어서 서구적인 세계관에 더 우리가 친숙한데 사실은 이제 동양 고유의 사고에는 굉장히 생태적인 이미 생태적인 소양의 기초가 되는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적 세계관과 동양적 세계관을 이제 제가 박이문 선생님의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서양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이성과 논리와 뭐 이성과 감성, 뭐, 뭐 논리와 직관, 뭐 이렇게 이제 분석과 종합 이렇게 이제 뭐 영과 혼, 뭐 이제 자연과 뭐 인공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데요. 보다 동양에서는 이론적이고 유기적이고 뭐 이러한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저기 그 병원에 가면 서양 의사들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그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내고 이렇게 한다면 동양에서는 이렇게 몸이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뭐 침을 놔서 어떤 그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뭐 이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이제 서양은 이제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쓸 때도 영어는 알파벳 I는 이제 대문자로 항상 캐피탈 I를 쓰죠. 그죠? 인간 중심,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동양에서는 자연 생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나도 자연의 일부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자연의 태도도 도구적인 자연관과 공존의 자연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동양적인 세계관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대안적인 가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조화론적이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이제 종합적인 사고 체계라고 생각해서 좀 더 생태적인 사고에 맞는 이제 그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태 문화 패러다임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다 동양적인 사고관에 세계관에 가깝죠. 그래서 동양적인 자연관에 기반한 생태 소양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뭐 이론들은 다 서양 이론 책들을 이제 제가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결국은 다 이게 우리 동양 이론에 이미 있던 부분들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태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서양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미 고대로부터 우리 속에 이제 깊이 존재해 있는 어떤 그 사상적인 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칼슨 보면
그 사일런트 스프링 이게 되게 이제 뭐 센세이셔널한 침묵의 봄 이 책이죠. 그래서 그 막 모르고 막 살충제 뿌리면서 병충해를 막겠다고 DDT를 살포를 했더니 어느 날 봄에 보니까 새 소리도 없고 벌레 소리도 없고 이제 이렇게 무시무시한 침묵의 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충격을 줘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DDT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적인 그 환경적인 이슈에 이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래서 그 프리초프 카프라의 그 웹 오브 라이프라는 생명의 그물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거미줄처럼 웹이 이제 거미줄 같은 거잖아요. 그물이잖아요.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자연과 분리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 인식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이제 생태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말하는 동양적인 자연관에 기반한 거고 결국은 우리 생태 소양이라는 거는 동양적인 자연관에 기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양적인 자연관에 기반한 생태 조양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생태학적 자연 중심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 환경을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어 공존, 공생하는 것이고 자연 현상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 등 자연 현상이 상호간에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하면요.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동서양 그 세계관을 비교한 도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구적인 자연관을 공존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사고 인식의 틀은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근시적에서 원시한적으로, 단편적에서 총체적으로, 분석적에서 종합적으로 전환한다. 그다음에 외형적인 생산과 소유의 가치관이 내면적인 체험과 감상의 가치관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그 에릭 프롬의 이제 그런 그 논쟁이 있듯이 이제 이때까지 자본주의 중심의 그 소유의 가치관이 너무 극대화됐다면 이제는 소유보다는 뭔가 존재와 어떤 가치와 또 배려와 공유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태도가 이기적인 배타성에서 공동체적인 협동성으로, 공격적인 지배성에서 조화로운 유연성으로, 타자와의 개별적인 갈등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동양적인 자연관에 기반한 생태 소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세계관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와 보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도 빅터 파파넥이라는 또 디자인 이론가가 필요를 위한 디자인을 하자. 더 이상 낭비적인 디자인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굿 디자인의 신화를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생태 중심 디자인의 에코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한 얼터너티브 디자인이 이제 그 대체 디자인으로서 나왔고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용어들이 조금씩 변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위에 그 다이어그램처럼 환경과 사회와 저기 그 경제가 조화를 이룰 때 지속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산업 디자인의 역사 동안 이제 황폐화되면서 이제 아까 말한 얼터너티브 대체 디자인, 그린 디자인, 에컬로지컬 디자인, 서스테나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에서의 환경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논의들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생활 방식, 의식을 전환하고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방법도 전환하고 또 디자인에서도 어떤 미적인 감정을 제공할 것인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생태 소양 교육, 생태를 인식하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에코 테크놀로지, 생태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미학이란 무엇인가? 미적인 지속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런 생태 미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센트릭 서스테이너블 에스테틱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미학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에너지 손실,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또 건축이나 이제 그 공간 디자인에서는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이런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고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나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Effect of Design for Assembly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셈블리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고 제조하는 거에만 이제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단가를 낮게 아주 그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가졌다면 이제는 디자인 포 디스어셈블리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해서 폐기하는 과정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크레이들 투 크레이들 해놨죠. 요람에서 요람까지 가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재료부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분해가 용이하고 폐기 과정이 이제 리사이클이 가능한 이러한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려 사항까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reduce, reuse, recycle, 이제 replace, 4R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reduce는 줄이는 거죠. 적게 생산하고 좀 더 줄이는 거고, reuse는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 recycle는 재활용하는 거고, replace는 부분만 대체하는 거, 뭐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리듀스하고 리유스가 가장 환경에 좋겠죠, 그죠? 리사이클이나 리플레이스는 또 다른 또 공해를 일으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생활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실천에서 요즘 뭐 리사이클해서 업사이클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17가지를 만들어서 함께 실천하자 해가지고 이 다양한 이제 16가지 목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크게는 5가지 5P라고 하는데요.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인데요. 이제 Peace는 인간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Planet은 지구 환경에 대한 거, Prosperity는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3P, 처음에는 3P였는데 이제 이것이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은 Economy, Society, Environment죠. 그래서 이제 환경과 사회와 경제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해서 나중에 더한 것 2개가 피스와 파트너십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 17가지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아시아 미래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그 대학에서 그 SDSN이라고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이라고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해법 네트워크의 이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DGs에서의 그 중요한 목표들을 실천하고 또 이것을 교과 과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새로 커리큘럼에도 적용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 발전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그 다이어그램 세 개 작은 거를 보면요. 옛날에는 과거의 산업 시대에는 이코노미가 이제 초록색이 이코노미죠. 그 빨간색은 소사이어티고 파란색이 그 인바이러먼트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와 이제 환경의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면 산업시대 과거에는 경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융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소사이어티는 사람, 인간의 문제죠.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조금 손해를 봐도 된다. 조금 희생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약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키마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미키마우스 모델이었어요. 그때는 그 중요도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처우도 뭐 되게 열악했고 또 환경은 되게 황폐하게 됐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이제 다이어그램이 요 세 개가 조화롭게 이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조화를 이룰 때 아주 건강한 지속 가능성이 되고 사회가 발전이 된다. 이제 이런 논인데요. 이제 이 조화와 공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걸로는 이제는 좀 약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은 큰 원의 가장 바탕에는 환경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이 세계의 조화로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약하다. 이제는 weak sustainability라고 그러고 오른쪽은 strong sustainabilit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정말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산업이 있고 경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사고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고 어떤 생태 소양을 갖춰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이러한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의도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이 에콜로지컬 리터러시 생태 문해력이고 생태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생태 지식 없이는 디자인할 수 없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생업에서 또 어떤 생산 활동에서 에콜로지컬 리터러시가 없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뭐 AI 리터러시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제 그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생태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류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아까 말한 교육의 목표가 생태적인 지식을 쌓고 생태적인 감수성을 기르고 생태 중심적인 태도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기본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고요. 이제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한 카프라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다가오는 시대에는 인류의 생존이 우리의 생태적 소양에 달려 있다.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오우가 생태 소양의 책에 보면 우리는 지구의 기본적인 것과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은 단순히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 과목에 생태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에 실패하여 학생들은 생태학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등에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고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인간이 지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배운다. 그 결과 그들은 주변 강물의 색이 그들의 식량 공급과 관련이 있는 이유와 폭풍이 지구 온난화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생태적 야만인 세대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문명인처럼 해도 생태적으로는 야만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문명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새로운 문명은 서양의 근대 과학적 자연인식 양식과 동양의 오래된 전통의 사물인 생태 중심적 자연관 간의 조화로운 토대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생태 소양은 인류세라는 지질시대의 디자인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적인 어떤 과학적인 양식과 방법, 도구 이런 것들 완전히 버리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양의 어떤 그 전통적인 자연관, 생태 중심의 사고관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조화를 통해서 이러한 그 생태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전제됐을 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미래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디자인 대학에서도 생태 소양 교육이라든지 또 생태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교과목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SDSN이나 데시스랩 활동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소양 관련 참고 문헌을 이제 그 박이문 그 인문학자가 쓴 생태학적 세계관과 문명의 미래 이 책에 이제 동양적인 생태관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책들이 기본적으로 머레이 북친이 그 사회적 생태론 책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얘기하는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레이첼 칼슨이 이제 침묵의 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레고리 그 베이트슨이 쓴 책.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오어가 생태 소양 책을 썼고요. 이제 뭐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윌리엄 맥도너의 요람에서 요람까지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프리처 오브 카프라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그물망.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브 해턴이 이제 인류세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간이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딱 1시간 됐네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뭐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또 위에 홈페이지는 저희 그 연구소 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한 것들을 여기 많이 공유해 놨으니까 참고하실 자료들도 이제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너무 일찍 끝냈죠, 그죠?